법무법인 위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이나 알고 계신 지인분들이 구속되었을 때 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의 가족분들, 그리고 피고인, 피의자,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속된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접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이 경찰에서 주관하는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따라서 경찰서 유치장에 체포 구속된 경우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체포된 관할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면회 시간, 그리고 면회 가부 이런 부분을 설명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가셔서 유치장에서 면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경우에서는 검찰 송치 전까지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어떤 면회를 차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는 면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면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인터넷으로 일반 접견 예약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교정본부를 검색을 하시면 법무부 교정본부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온라인 민원창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접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이제 수원구치소에서 다녀오면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민원 신청이라는 그 책자를 제가 제 블로그에도 있고 지금 제 옆에도 지금 나올 텐데, 여기 이제 민원 신청 방법이라는 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책자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 면회 같은 경우는 수용자의 수감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수감 번호를 그 해당 구치소에서는 전화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나 구속된 피의자 내지 피고인과의 어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셔서 실제로 면회 신청을 하면서 수감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체포된 경우에 이제 경찰서나 검찰에서 문자로 수감 번호를 가족이나 지인, 즉 그 구속 사실을 통보받고자 하는 가족분들에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걸 모르실 경우에는 수감 번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감 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면회가 접견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그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의 생년월일만 가지고도 면회 접견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수감 번호를 알지 못하면 한 번 정도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셔서 해당 수용자의 수감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요. 모든 부분은 다 인터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회를 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이라든지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접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약을 복용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건강이 안 좋다거나 고혈압 약이라든지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술 직후 진통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의약품을 반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 민원실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아셔야 될 부분이, 국가에서 어떤 교정기관에 그 의약품을 넣을 때는 다 검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받아와 가지고 그 약을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이나 의료 그 피고인 피의자들의 어떤 처방전을 받아서 그 처방전을 구치소, 교도소의 민원실에 제출을 하면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제휴된 약국으로 그 처방전을 보내서 그 약국에서 그 약을 다시 구치소나 내지 교도소로 반입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35조에 따르면 수용자의 가족이 외부 의료시설의 의사로부터 처방전 내지 진단서를 받아서 그 처방전 내지 진단서를 구치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그 의무관의 감정이나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의약품이 구치소 내지 교도소로 반입되게 됩니다. 이제 보석제도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실제로 성공한 수행 사례를 보면 1심에서 7년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변호를 해서 항소심에서 보석 인용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구속이 된 가족분들, 피고인들의 가족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언제 보석으로 빨리 석방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석이 인용되는 경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많아서 실제로 혐의 입증,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혐의 입증이 좀 덜 된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하거나 혐의가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이 거의 확정시 될 정도로 본인이 자백을 한 경우에는 보석 인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기소될 시점과 그리고 1심 판결 선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소 취하서가 제출된다든지 뭔가 예전에 기소될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1심 판결 선고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항소심에서의 뭔가 사정 변경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피고인 당사자 본인의 건강 상태가 우려될 경우, 당장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석이 동부구치소에서는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동부구치소에서는 거의 일률적으로 보석 석방을 많이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툼의 여지가 많아서 무죄 주장을 하거나 혐의 사실에 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예전과는 달리 변경된 사정 변경 사유, 뭐 합의를 했다든지, 뭐 고소 취하가 됐다든지, 이런 사정 변경 사유가 있거나, 세 번째는 피고인 본인의 건강 악화 상황. 이제 사업을 하는 의뢰인분들의 경우 당장 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금 뭔가 경제적인 부분을 처리를 안 했을 때 회사에 뭐 도산의 우려가 있다든지, 뭐 추가적인 경제 손해가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이런 부분은 양형창정 사유로 주장을 하면서 보석 석방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세 가지 보석 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단순한 사건,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최근에 한 것 같은 경우도 도박 사이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해외에서 뭐 귀국을 하다가 체포가 됐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도주 중에 체포가 된 경우에는 1심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보석이 거의 안 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1심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는 보석을 신청할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보석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보석 허가 청구 자체가 피고인의 양형 판단에 좀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석 신청 여부 자체는, 정확하게는 보석 허가 청구 여부 자체는 변호인하고 면밀하게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1심에서 6년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된 선고된 사안에서도 제 의뢰인 분은 무려 8개월을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툼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무죄를 선고받았고 석방이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에 상담을 하시고 싶은 의뢰인분들은 이제 제 블로그에 있는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 다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실 때 그 의뢰인분의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금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 법인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분들한테 상담을 많이 받아보신 이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